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해독을 잘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독소의 종류에는 내인성 독소와 외인성 독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독소에는 급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독사에 물렸다든지 보고 독을 섭취했다든지 강한 염산이나 농약에 노출되었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이러한 맹독성 물질은 논외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맹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서 해독하고 처치해야지 언제 천연물 영양소를 먹어서 해독하겠어요. 시간이 촉박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독소는 우리 몸에서 서서히 생기는 내인성 독소와 외부에서 조금씩 서서히 들어오는 외인성 독소를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를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무의식 중에 많은 독소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 몸에 독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청량음료나 가공 주스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인공 색소나 방부제 같은 화학 첨가물이라든가 플라스틱이나 종이컵 같은 일회용 포장지에서 용출되는 환경 호르몬류들이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들어오고 인공 향수나 방향제나 휘발성 살균 표백제를 사용할 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성들이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안에도 많은 화학 성분들이 피부를 통해서 외인성 독소로 들어오는데 실제 여성들이 갑상선 질환이 많은 원인 중 하나로 화장품도 속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독소들은 지금 당장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해독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독소가 쌓이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병리적 결과로 나타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독소가 인체 내에 쌓이게 되면 만성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누적된 독소들이 세포 기능을 손상시키면서 그 결과로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은 급성염증보다는 독소들이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면서 만성염증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미 만성염증이 있었다면 독소에 의해서 만성염증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독소에 의해서 DNA가 손상되기도 하고 이러한 손상으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결국 세포 손상과 유전자 돌연 변이를 초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독소에 의해서 후성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유전자 발현을 초래해서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활성산소가 40대 이후부터는 제대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증가함으로써 세포가 망가지고 유전자 변이를 유발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DNA 손상이나 후성 유전자 발현 이상이나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 같은 경우는 현재 병원에서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독소에 의한 피해를 바로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독소가 쌓이면 전신세포의 신진대사가 원활치 않게 됨으로써 에너지 생산성이 저하되어서 피로하고 기운이 없고 여섯 번째로는 당연히 독소에 의해서 혈관벽이 손상되거나 혈액을 구성하는 인자들의 물리화학적 변화로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 있고
7번째로는 독소는 내분비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고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정상적인 호르몬의 분비나 활성을 저하시키고, 8번째로는 독소는 면역 방어 기능을 약화시키고 염증성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독소가 쌓이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8가지 정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되는 유입 경로와 독소의 주요 원인 물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독소들을 양적으로 따져보면요. 먹는 음식으로 들어오는 독소의 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이고, 그 다음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라고 해요. 내부의 독소로는 대사 환경과 장관 내 환경이 나빠짐으로 해서 대사성 노폐물과 독성 부산물이 과량 생성되고, 간은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데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거나 콩팥 같은 배설 기관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체내 독소의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입되는 독소의 종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일회용 포장지나 알루미늄 호일, 나노 플라스틱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환경 독소들이 들어오는데, 각종 환경 호르몬류와 화학 첨가물, 잔류 농약 성분, 중금속 같은 여러 환경 독소들이 유입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현대인들은 청량 음료나 가공 주스, 인스턴트 음식을 통해서 당분류의 섭취가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당분류의 과잉 섭취는 비만을 불러오고,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혈액을 탁하게 하고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내장 지방과 이소성 지방을 증가시키는데, 지용성 독소는 주로 내장 지방 같은 데 축적되고 쉽게 빠져나가지도 않고 장기간 작용해요. 당분류의 과잉 섭취는 당 독소를 증가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작동하고, 당 독소는 인체 내 독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해요. 세 번째로는 육류와 가공 육류 위주의 식사 습관은 체내 독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돼요. 요즘은 소나 닭 같은 가축을 자연 방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방역 소독 시에 각종 화학 독소들이 축적되고, 동양인들은 섬유질 식사를 오랫동안 해와서 장관 길이가 서양인보다 길다고 하는데, 육류 소비가 많아짐으로써 육류가 완벽하게 소화되지 않으면 단백질 덩어리가 장내 부패균의 먹이가 되어서 가스가 발생하고 변비를 유발해서 장관 내에 독소가 장기간 정체되고, 이로 인해 발암 독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들 종류에는 미세먼지, 황사,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 연기, 쇼파, 가구 접착제와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중금속류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질소 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같은 오염성 분진류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체내에 들어오고, 이로 인해 호흡기와 전신혈관계의 만성염증과 독성을 나타내게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본 것처럼 많은 독소들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나 호흡기를 통해서나 피부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독소들이 들어오더라도 해독을 해서 잘 내보내면 만성염증이나 병적 상태를 유발하지 않는데, 이 독소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만들면 독소들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독소들이 체내에 쉽게 쌓이게 만드는 인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인체에서 해독하는 기관이 있는데, 인체 해독기관은 간,
폐, 대장, 피부, 콩팥, 위장이 대표적 해독기관이에요. 지용성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은 위, 간, 대장, 폐, 피부이고 수용성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은 위, 간, 콩팥인데 간과 위는 지용성, 수용성 독소를 다 해독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독소가 인체 내에 쌓이도록 가속화시키는 원인들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이나 위장의 해독력이 약해진 상태일 때 독소들이 더 쉽게 쌓이게 되는데요. 간은 1단계, 2단계를 거쳐 지용성, 수용성 독소들을 해독하고 3단계로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독소를 배출해 주는데 간 기능이 약해지거나 간에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해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간의 해독력을 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알코올, 술인데요. 특히 한국인의 평균 술 소비량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음주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또 위장은 강한 위산으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병원성 균들을 제거하고 독소들의 공격성을 약화시켜서 소장을 보호하고 음식을 완벽하게 소화시켜서 음식 알러지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장상표화생 같은 만성적인 위장질환이 있으면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저하되면서 인체 내에 독소가 쌓이게 하는 원인이 돼요. 두 번째로는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섬유소 섭취가 부족해지면서 체내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요. 야채 같은 섬유질은 장내 이로운 균의 먹이가 되고 여러 독소들을 흡착하고 배설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섬유소 부족은 체내 독소를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인들은 과식하는 습관으로 체내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요. 반복적인 야식이나 회식을 통해서 과식을 하게 되면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음식 잔류물들이 장내 부패성 발효의 원인이 되고 이때 생긴 독성 부산물이 축적되면서 체내 독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활동량 부족은 독소를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운동을 한다든가 활동량이 많으면 호흡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되고 땀을 통해서 피부로 독소들이 배출되는데 활동량 부족은 체내 독소 증가의 원인이 돼요. 다섯 번째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도 독소가 쌓이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요. 누적된 스트레스는 간장 해독 기능을 저하시키고 림프 순환계와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고 결과적으로 독소가 쌓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독소와 관련한 내용들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